한양에서 가장 귀한 물건을 사오너라. 대감이 은 7냥을 머슴에게 던졌습니다. 알았느냐? 예, 대감. 머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보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어수룩했으며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한양 장터에는 비단도 있고 보석도 있다. 그중 가장 귀한 것을 골라라. 예,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알겠지? 대감은 채찍을 흔들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머슴은 7냥을 주었습니다. 무거웠고 떨렸으며 두려웠습니다. 가장 귀한 거 무엇일까? 머슴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할 선택을 했습니다. 낡은 솥 하나를 산 것입니다. 미쳤나? 7냥이나 주고 그걸.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 솥이 대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하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숙종연간 조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파 싸움이 극심했고 권력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며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권력자들은 싸웠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양 인근에 한 양반과 이가가 있었습니다. 대감 이만석은 권세가 높았고 재산도 많았으며 오만했습니다. 내가 이 고을의 주인이다. 대감은 백성들을 억압했고 노비를 학대했으며 탐욕스러웠습니다. 신분 질서는 엄격했습니다. 양반은 높았고 상민은 낮았으며 노비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천한 것들은 입도 벙긋거리지 마라. 말 한마디로 목숨이 오르내렸습니다. 양반의 비위를 거스르면 곤장을 맞았고 죽기도 했으며 누구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종놈 하나가 대들었다가 맞아 죽었대. 당연하지. 천한 놈이 감히. 무서운 세상이야. 사람들은 숨죽였습니다. 이가의 사랑채는 화려했습니다. 비단 병풍이 있었고 옥으로 만든 그릇이 있었으며 사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행랑채는 달랐습니다. 좁았고 어두웠으며 냄새가 났습니다. 노비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에휴, 힘들어. 조용히 해. 들키면 맞아. 노비들은 고된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쉴 틈이 없었으며 지쳤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머슴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았고 바보 머슴이라 불렸으며 가장 천대받았습니다. 바보야, 거기서 뭐 하냐? 죄송합니다. 머슴은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일했고 참았으며 견뎠습니다. 천한 자의 시대였습니다. 말 없는 머슴의 삶과 오만한 양반의 시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시대였습니다. 머슴은 28이었습니다. 노비 신분이었고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으며 자유가 없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검었고 주름이 있었으며 피곤해 보였습니다. 늘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조용했습니다. 바보야, 대감이 불렀습니다. 예, 대감, 장작을 더 패라. 예, 빨리 안 움직여. 예, 죄송합니다. 머슴은 뛰었습니다. 도끼를 들었고 장작을 팼으며 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머슴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반응이 느렸으며 어수룩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바보는 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아무 생각도 없겠지. 그냥 짐승 같은 거야. 하지만 머슴은 속이 깊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으며 생각했습니다. 대감은 탐욕스러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 언젠가 벌을 받으실 거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머슴은 주인집 대감에게 매일같이 구박당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또 실수했어.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머슴은 맞았습니다. 아팠지만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대감은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머슴은 허드레시를 담당했습니다. 장작 패기, 물 깃기, 마당 쓸기, 말 먹이기, 모든 굳은 일을 했습니다. 바보야, 마당 쓸어. 예, 바보야, 똥통 치워. 예, 바보야, 저리 비켜. 예, 하루 종일 일했지만 밥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조금 받았고 굶기도 했으며 항상 배고팠습니다. 배고파. 하지만 참았습니다. 불평하면 더 혹독한 일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머슴은 외로웠습니다. 혈혈단신이었고 부모도 몰랐으며 연고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부모님은 누구셨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집에 있었고 기억이 없었으며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에휴, 슬프다. 하지만 눈물도 참았습니다. 울면 약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감 이만석은 뚱뚱했고 얼굴은 붉었으며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 가져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었고 술을 마셨으며 탐욕스러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대감은 머슴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짐승이다. 짐승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일만 해. 예, 알았으면 썩 가. 머슴을 발로 찼습니다. 머슴은 쓰러졌습니다. 쓸모없는 놈. 대감은 정승과 손잡고 있었습니다. 뇌물을 바쳤고 권세를 얻었으며 백성을 수탈했습니다. 정승 대감께 이번에도 은자 100냥을 바쳐야지. 그러면 더 좋은 땅을 받을 수 있어. 탐욕의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에게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부엌의 늙은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70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는 희었으며 오래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바보야, 밥 먹거라. 노파는 몰래 밥을 줬습니다. 따뜻했고 맛있었으며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멈, 괜찮다. 내가 불쌍해서. 노파는 머슴의 속됨을 알아봤습니다. 너는 바보가 아니구나. 예, 속이 깊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늙으면 다 보인다. 노파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심하거라. 대감은 무서운 분이시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때가 올 것이다. 제 때라니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노파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머슴은 의문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말해줄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머슴은 행랑채 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좁았고 차갑고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머슴은 생각했습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노비는 평생 노비였고 신분은 바뀌지 않았으며 희망이 없었습니다. 에휴, 잠이나 자자. 머슴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슴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바보야, 솥을 닦아. 예, 부엌 일도 했습니다. 큰 솥을 닦았고 그릇을 씻었으며 청소했습니다. 솥을 닦는다. 머슴은 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솥은 얼마나 많은 밥을 지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을까? 솥은 오래됐습니다. 낡았고 검게 그을렸으며 여기저기 흠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무거웠고 단단했으며
깨지지 않았습니다. 솥은 참 대단해.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바보야. 예, 할멈. 솥은 사람의 팔자와 같다. 예, 낡아도 깨져도 여전히 쓰임이 있지. 그것이 솥의 운명이다. 무슨 뜻인지 사람도 마찬가지다. 천하게 태어나도 천대받아도 쓰임이 있다. 그것을 잊지 마라. 노파는 의미심장했습니다. 머슴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억했습니다. 솥과 팔자라. 며칠 후 대감의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이 집안이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대감, 무슨 일이십니까? 정승 대감께 드릴 선물이 마땅치 않아. 대감은 화가 났습니다.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 뭘 드려야 할지. 비단은 어떠십니까? 비단은 흔해. 보석은요? 보석도 평범해. 대감은 고민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 귀한 것. 그때 대감의 눈에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저 바보. 대감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어. 무엇입니까? 저 바보에게 시험을 해볼까? 시험이라니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라고 해. 뭘 사올지 보자고. 하하, 재미있겠습니다. 대감의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안 요소가 커졌습니다. 대감의 기분에 따라 매질이 잦아졌고 머슴은 더욱 조심했으며 긴장했습니다. 노파는 계속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솥은 사람을 살린다. 예, 진짜 귀한 것은 배를 채우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노파는 솥이라는 존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머슴은 의문이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머슴을 불렀습니다. 바보야. 예, 사랑채로 갔습니다. 대감은 앉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으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내게 일을 시키겠다. 예, 대감은 은 7냥을 꺼냈습니다. 던졌고 머슴 앞에 떨어졌으며 바닥에 굴렀습니다. 주워라. 예, 머슴은 은을 주었습니다. 무거웠고 차갑고 떨렸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귀한 물건을 사 오너라. 예, 뭐 잘 알아들었느냐? 한양 장터에서 가장 귀한 물건을 사 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7냥이면 충분할 것이다. 비단도 살 수 있고 보석도 살 수 있다. 예,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을 사와야 한다. 알겠느냐? 예,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감은 채찍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내 가죽을 벗길 것이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머슴은 떨었습니다.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하하, 재미있겠어. 바보가 뭘 사올까? 분명히 이상한 걸 사올 거야. 기대되네. 머슴은 이유도 묻지 못했습니다. 명령이었고 복종해야 했으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알았으면 가거라. 예, 머슴은 물러났습니다.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한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물건을 사오라고. 7냥을? 예, 노파는 심각해졌습니다. 조심하거라.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다. 함정이요. 대감께서는 너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을 따르거라.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은 알고 있다. 제 마음이요. 머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 손에 쥔 큰돈이었습니다. 7냥이면 큰돈이었고 많은 것을 살 수 있었으며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처음 만져봐 떨렸습니다.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가장 귀한 것, 뭘까? 다음 날 새벽, 머슴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걸었고 하루 종일 걸었으며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번화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고 상점이 많았으며 시끄러웠습니다. 와, 대단해. 머슴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평생 양반집에만 있었고 한양에는 와본 적이 없었으며 놀라웠습니다. 장터로 갔습니다. 온갖 물건이 있었습니다. 비단, 보석, 도자기, 그림, 책,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고급 비단입니다. 보석 사세요. 진짜 보석입니다. 이 그림은 명화입니다. 상인들이 호객했습니다. 머슴은 구경했습니다. 비단을 받고 아름다웠으며 비쌌습니다. 이 비단은 7냥입니다. 7냥이면 딱 맞네. 하지만 머슴은 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걸까? 보석도 봤습니다. 빛났고 예뻤으며 비쌌습니다. 이 옥은 5냥입니다. 5냥. 하지만 역시 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값비싼 물건은 많았지만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에휴, 뭘 사야 하지? 해가 저물었습니다. 고민했고 방황했으며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을 지나가는데 무언가 보였습니다. 낡은 솥단지였습니다.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오래됐고 녹슬었으며 더러웠습니다. 저건 머슴은 다가갔습니다. 솥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으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솥, 뭔가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솥은 사람의 팔자와 같다. 진짜 귀한 것은 배를 채우는 것이다. 머슴은 결정했습니다. 이거다. 근처 장사꾼을 찾았습니다. 이 솥,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건 버려진 거야.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지. 하지만 왜? 낡았는데 얼마입니까? 글쎄, 1냥. 이것으로 사겠습니다. 머슴은 7냥을 모두 줬습니다. 예, 7냥을 이 낡은 솥에. 예, 장사꾼은 놀랐습니다. 미쳤나? 이건 1냥어치도 안 돼.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이 귀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하지만 좋아. 가져가. 머슴은 솥을 샀습니다. 7냥을 모두 주고 낡은 솥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7냥이나 주고 낡은 솥을? 미쳤나 봐. 하하. 바보야.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손가락질했고 조롱했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솥을 들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진짜 귀한 거야.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확신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한양거리는 어두워졌고 머슴은 길가 주막을 찾았습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습니까? 돈 있어? 예, 조금. 머슴은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7냥을 모두 솥에 썼기 때문입니다. 1푼 있어요. 이것으로 1푼. 에휴, 그럼 헛간에서 자. 감사합니다. 머슴은 헛간으로 갔습니다. 좁았고 지푸라기가 깔렸으며 춥지는 않았습니다. 솥을 내려놨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이 솥, 정말 무거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무거운데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솥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솥을 샀을까? 머슴은 자문했습니다. 대감은 분명히 화내실 거야. 7냥이나 주고 낡은 솥을 샀다고 매를 맞을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머슴은 눕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웅,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뭐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웅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솥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솥이 소리를 머슴은 솥에 다가갔습니다.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왜 따뜻하지? 낮에는 차가웠는데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불에 달군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상해. 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무언가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빛이 나는 것 같아.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머슴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 솥은 평범하지 않아. 솥이 머슴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지요. 너는 나를 알고 있는 거냐? 머슴은 솥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솥은 계속 따뜻했고 빛났으며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신기해. 머슴은 솥 옆에 누웠습니다. 따뜻했고 포근했으며 안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편히 잘 수 있겠어.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넓은 들판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았으며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밥을 먹었고 행복해했으며 평화로웠습니다. 그 중심에 큰 솥이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있었고 끊임없이 밥이 나왔으며 모두를 먹였습니다. 이게 뭐지? 꿈속에서 머슴은 생각했습니다. 이 솥은 사람들을 살리는 솥이야. 아침이 되었습니다. 머슴은 깼습니다. 개운했고 잘 잤으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솥을 봤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간밤에 꿈을 꿨어. 이 솥이 뭔가 특별한 솥인 것 같아. 머슴은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고 말이지요. 아침 일찍 머슴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솥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무거워. 하지만 버릴 수 없어. 길을 걸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고 사람이 적어졌으며 조용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더웠고 목말랐으며 지쳤습니다. 쉬었다 가야겠어. 큰 나무 아래서 쉬었습니다. 솥을 내려놓고 앉았으며 숨을 고르었습니다. 에휴, 힘들어.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게 뭐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머슴은 눈을 떴습니다. 3명의 사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험했고 칼을 차고 있었으며 도적 같았습니다. 저 솥 좀 봐. 그러게 좋아 보이는데. 빼앗자. 도적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봐, 거기. 예, 머슴은 일어났습니다. 그 솥 어디서 났어? 제가 샀습니다. 샀다고? 얼마 줬는데? 7냥입니다. 7냥. 그럼 좋은 거네? 도적들은 웃었습니다. 우리한테 줘. 안 됩니다. 뭐, 안 돼. 도적 하나가 칼을 뽑았습니다. 죽고 싶어. 머슴은 떨었습니다. 무서웠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솥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소중한 겁니다. 소중해. 목숨보다. 머슴은 솥 앞을 막아섰습니다. 몸으로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도적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으악. 머슴은 팔을 들어 막았습니다. 칼이 팔을 베었고 피가 났으며 아팠습니다. 아파.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솥은 줄 수 없습니다. 도적들은 놀랐습니다. 이 바보가 진짜 미쳤네. 그냥 죽여버릴까. 잠깐
한 도적이 말렸습니다. 저렇게까지 지키는 걸 보니 진짜 귀한 물건인가? 그런가? 도적들은 솥을 자세히 봤습니다. 하지만 낡았고 평범해 보였으며 별게 없었습니다. 이게 뭐가 귀해? 모르겠는데 그냥 가자. 시간 낭비야. 도적들은 떠났습니다. 머슴은 쓰러졌습니다. 피가 많이 났고 기운이 빠졌으며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솥을 지켰어. 하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솥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머슴은 자문했습니다.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솥을 지켰을까?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솥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지요. 이 솥은 중요해. 머슴은 천을 찢어 상처를 감았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해. 다시 일어났습니다. 솥을 들고 걸었습니다.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솥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힘이 나. 처음으로 머슴은 무언의 결의를 품었습니다. 이 솥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의를 말이지요. 저녁 무렵 머슴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쳤고 상처가 아팠지만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 행랑채로 갔습니다. 솥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에휴, 힘들었다. 노파가 달려왔습니다. 돌아왔구나. 쳤어. 예, 조금. 어디 좀 봐라. 노파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건 칼에 베인 거잖아. 도적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노파는 약을 발라줬습니다.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왔느냐? 이것입니다. 머슴은 솥을 가리켰습니다. 노파는 솥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이것은 낡은 솥입니다. 7냥을 주고 샀습니다. 7냥을? 예, 노파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예, 아주 잘했다. 너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하지만 대감께서는 걱정 마라. 이 솥은 특별하다. 어떻게 아십니까? 나도 예전에 이런 솥을 본 적이 있다. 궁중에서. 노파는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날 밤 머슴은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기운이 없었으며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고 싶어.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참아야지.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솥에 밥을 지어볼까. 이상한 생각이었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쌀이 조금 있었지. 노파가 몰래 준 쌀이 조금 있었습니다. 한 줌 정도였습니다. 이걸로 해볼까. 솥을 가져왔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고 쌀을 넣었으며 불을 피웠습니다. 끓자. 제발 기다렸습니다. 솥이 끓기 시작했고 김이 올랐으며 밥 냄새가 났습니다. 오, 밥이 되고 있어.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줌의 쌀을 넣었는데 솥이 넘칠 만큼 밥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머슴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쌀은 한 줌이었는데 밥은 10명이 먹을 만큼 많았습니다. 이 솥이 밥을 늘린 거야? 손을 떨며 밥을 퍼냈습니다. 따뜻했고 맛있어 보였으며 진짜였습니다. 먹어봐야지. 한 숟갈 먹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평생 먹어본 중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이 솥은 평범한 솥이 아니야. 머슴은 깨달았습니다. 이 솥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건 기적이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사실을 들키면 안 돼.
대감께서 알면 빼앗으실 거야. 아니면 나를 죽일지도. 머슴은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조용히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솥은 내가 지켜야 해. 평범한 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솥이었습니다. 다음 날, 머슴은 노파를 찾았습니다. 밤에 일어난 일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멈, 왜 그러느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머슴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솥이 신기한 일을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라니? 밥을 늘렸습니다. 한 줌의 쌀이 10그릇의 밥이 되었습니다. 노파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 솥이구나. 할멈, 알고 계셨습니까? 짐작은 했다. 내가 7냥을 주고 샀다고 했을 때 그게 무엇입니까?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거라. 이야기를 해주마. 머슴은 앉았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궁중 나인이었다. 궁중에요. 그렇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풍수를 보는 집안이었다. 풍수라고요? 그래. 땅의 기운을 보고 명당을 찾고 사람의 운명을 보는 일을 했지. 노파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한 남자를 사랑했다. 그는 대장장이었다. 신분은 낮았지만 훌륭한 사람이었지. 그분이, 그래, 그가 만든 것이 바로 그 솥이다. 머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멈의 사랑하는 분이 만드신 겁니까? 그렇다. 그는 평생을 바쳐 그 솥을 만들었다. 백성의 배를 살리는 복솥을 만들겠다고. 복솥이라고요? 그래. 그 솥에 밥을 지으면 적은 쌀로도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 배고픈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만든 솥이다. 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성하고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다. 너무 무리해서 몸을 상한 것이다. 그리고 그 솥은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하지만 언젠가 진짜 주인을 만날 것이라고 그가 말했다. 진짜 주인이요? 그래. 솥을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 욕심 없이 순수하게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노파는 머슴을 보았습니다. 너다. 너가 그 사람이다. 저는 내가 그 솥을 샀을 때 나는 알았다. 하늘이 너를 선택했다고. 머슴은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바보일 뿐입니다. 아니다. 너는 특별하다. 마음이 순수하고 욕심이 없고 사람을 사랑한다. 그 솥을 지켜라. 그리고 사람들을 먹여라. 그것이 내 운명이다. 머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비밀을 나눴고 마음을 나눴으며 가족 같았습니다. 할멈, 감사합니다. 고맙긴. 이제 조심해야 한다. 대감께서 알면 위험하다. 알고 있습니다. 머슴은 각오했습니다. 며칠 후 대감이 머슴을 불렀습니다. 바보야. 예, 한양에서 뭘 사왔느냐? 소치입니다. 소치라고?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7냥을 주고 솥을 샀다고? 예, 미쳤구나. 대감은 분노했습니다. 가져와, 당장. 예, 머슴은 솥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며 가져왔습니다. 대감은 솥을 봤습니다. 이게 뭐냐? 낡은 솥이잖아. 죄송합니다. 7냥이나 주고 이런 걸 샀어.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하하, 역시 바보야. 말도 안 돼. 7냥이면 비단도 살 수 있는데. 대감은 채찍을 들었습니다. 너를 혼내줘야겠다. 죄송합니다.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머슴은 맞았습니다. 여러 번 아프게 맞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예, 죄송합니다. 머슴은 쓰러졌습니다.
대감은 솥을 차버렸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것.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솥이 울렸습니다. 웅, 낮은 소리였지만 모두가 들었습니다. 방금 뭐야? 솥에서 소리가. 대감도 멈췄습니다. 이상한데. 대감은 솥을 다시 봤습니다. 자세히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이 뭔가 특이한데 혹시 귀한 솥인가? 대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이 일었습니다. 바보야. 예, 이 솥 어디서 샀느냐? 한양 장터입니다. 누구한테 길가 버려진 것을. 대감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솥이 보물인데 저 바보가 모르고 산 건가? 대감은 솥을 가져갔습니다. 이건 내가 보관하겠다. 대감,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머슴은 절망했습니다. 솥을 빼앗겼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제 것입니다. 내 것, 내 돈으로 산 건데. 하지만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대감은 솥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머슴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솥을.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괜찮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믿거라. 하늘이 도울 것이다. 머슴은 울었습니다. 그날 밤 머슴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해야겠어. 대감께 제가 훔친 것이라고. 그래야 솥을 지킬 수 있어. 다음 날 머슴은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 왜? 솥을 제가 훔친 겁니다. 뭐라고? 제가 장터에서 훔쳤습니다. 사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놀랐습니다. 내가 훔쳤다고? 예, 죄송합니다. 이 나쁜 놈. 대감은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이 놈이 훔쳤습니다. 머슴은 곤장을 맞았습니다. 10대, 20대, 30대를 맞았습니다. 으악, 피가 났고 살이 찢어졌으며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이 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솥을 지켜야 해. 머슴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며칠 후 머슴은 옥에 갇혔습니다. 도둑질한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에휴, 차라리 여기가 나아. 적어도 대감의 매질은 없었습니다.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몰래 밤에 찾아왔습니다. 바보야. 할멈, 괜찮으냐? 예, 괜찮습니다. 너는 바보가 아니구나. 정말로. 노파는 울었습니다. 내가 왜 거짓 자백을 했는지 안다. 솥을 지키려고. 예, 고맙다. 정말 고맙다. 노파는 머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 진실이요. 그래, 그 솥에 대한 모든 것을. 노파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솥은 백성의 배를 살리는 복소지라고 불렸다. 복솥. 오래전 큰 흉년이 들었다. 백성들이 굶어 죽었고 시체가 길에 쌓였다. 그때 한 대장장이가 나타났다. 그는 솥을 만들었다. 적은 쌀로도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솥을. 그분이 할멈이, 그래, 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 솥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 대단한 분이셨군요. 하지만 양반들은 시기했다. 천한 대장장이가 백성의 영웅이 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 솥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솥을 숨겼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 그렇군요. 솥은 여러 손을 거쳤다. 하지만 진짜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제가, 그래, 내가 찾았다. 하늘이 너를 선택한 것이다. 노파는 진지했습니다. 그 솥은 풍수로 만들어졌다. 땅의 기운을 모았고 하늘의 기운을 담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신기한 힘이 있는 거군요. 그렇다.
그리고 너는 그 솥의 진짜 주인이다. 욕심 없고 순수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자. 머슴은 깨달았습니다. 그럼 너는 그 솥을 지켜야 한다. 대감으로부터 탐욕스러운 자들로부터 지켜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솥으로 백성을 살려야 한다. 그것이 내 운명이다. 머슴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노파는 떠났습니다. 머슴은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이 솥을 지켜야 해.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야. 머슴은 각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머슴은 여전히 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했습니다. 예전에 어리석어 보이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고 자세가 달라졌으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머슴은 깨달았습니다. 어리석은 척 한 것뿐이야. 살아남기 위해 평생을 어리석은 척 살았습니다. 양반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살기 위해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솥을 지키려면 강해져야 해. 머슴은 변화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행동은 단단해졌습니다. 결단력이 생겼고 목표가 명확해졌으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솥을 반드시 지킨다. 며칠 후 머슴은 풀려났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나가거라. 감사합니다. 머슴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보야. 예, 솥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 무엇입니까? 이 솥, 특별한 거냐? 대감은 눈치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마라. 정말 모릅니다. 머슴은 태연했습니다. 예전처럼 떨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았으며 침착했습니다. 대감은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가거라. 예, 머슴은 물러났습니다.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라졌구나. 예,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노파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예, 알고 있습니다. 머슴은 결의했습니다. 솥을 사람의 욕심에서 지키기로, 진짜 주인 역할을 하기로, 백성을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대감은 틀림없이 솥을 노리실 겁니다. 그럴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라. 때가 올 것이다. 머슴은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바보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진실을 알 수 있었으며 행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대감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정승에게 뇌물을 바칠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정승 대감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 대감은 고민했습니다. 평범한 것으로는 마음에 안 드실 거야. 뭔가 특별한 것, 신기한 것. 그때 대감은 솥을 떠올렸습니다. 그 솥. 혹시 대감은 솥을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솥에서 소리가 났었지. 그리고 바보가 7냥이나 주고 샀어. 분명히 뭔가 있어. 대감은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쌀을 넣어볼까? 쌀 한 줌을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피웠습니다.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올랐고 밥 냄새가 났으며 익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밥이 넘쳐났습니다. 한 줌의 쌀이 솥 가득한 밥이 되었습니다. 이건 보물이야. 대감은 흥분했습니다. 이 솥을 정승 대감께 바치면 엄청난 상을 받을 거야. 땅도 받고 벼슬도 받고. 대감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며칠 후 대감은 정승을 찾아갔습니다. 솥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찾아갔습니다. 정승대감,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보물이라니? 이 솥입니다. 정승은 솥을 봤습니다. 낡았고 평범해 보였으며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게 보물이라고? 예, 이 솥은 적은 쌀로 많은 밥을 짓습니다. 신기한 솥입니다. 정말인가? 실험해 보시죠. 대감은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쌀 한 줌을 넣었고 물을 붓고 끓였습니다. 밥이 되었습니다. 넘쳐나는 밥이었습니다. 오, 정말이군. 정승은 놀랐습니다. 이건 대단한 보물이야. 그렇습니다. 어디서 구했는가? 제 머슴이 한양에서 샀습니다. 머슴이? 예, 바보 같은 놈인데. 우연히 정승은 의심했습니다. 머슴이 이런 보물을 알고 샀을 리 없지. 그러게요. 참 이상합니다. 혹시 이 솥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 예, 정승은 생각했습니다. 조사해봐야겠어. 대감은 불안해졌습니다. 조사라니요. 이런 보물이 그냥 버려져 있을 리 없지. 분명히 내력이 있을 거야. 정승은 사람을 시켜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승 대감, 그 솥은 수십 년 전 전설의 복소치입니다. 복소치라고? 예, 백성을 살리는 신기한 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은 그 머슴이라고 합니다. 머슴이? 예, 풍수적으로 선택된 자라고 합니다. 정승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대감이 빼앗은 거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정승은 화가 났습니다. 대감을 불러라. 예, 대감이 불려왔습니다. 정승 대감,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예, 이 솥은 내 것이 아니지. 아, 아닙니다. 머슴에게서 빼앗은 거지. 대감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탐욕스러운 놈. 정승은 분노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대감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머슴이 아니라 대감이 탐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승은 명령했습니다. 머슴을 불러오너라. 예, 며칠 후 머슴이 불려왔습니다. 정승의 저택으로 떨리며 갔습니다. 내가 그 머슴이냐? 예, 정승 대감. 이 솥이 내 것이냐? 예, 어떻게 얻었느냐? 머슴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대감의 명령, 한양 장터, 솥을 산 이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7냥을 주고 샀다는 거냐? 예. 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솥이? 예. 밥을 짓는 솥, 사람을 살리는 솥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승은 감탄했습니다. 훌륭하구나. 내가 진짜 주인이 맞구나. 하지만 대감이 방해했습니다. 정승 대감, 이놈은 도둑입니다. 도둑. 예, 이 솥을 훔쳤습니다. 제가 고발했습니다. 정말이냐? 대감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이놈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정승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말이 진실이냐?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머슴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승 대감,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느냐?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 믿을 수 없다. 정승은 명령했습니다. 일단 옥에 가두어라. 예, 머슴은 다시 옥에 갇혔습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안 돼. 이러면 솥을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대감이 가져갈 것입니다. 솥을 지켜야 하는데 머슴은 절망했습니다. 옥 안에서 고민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창살이 약했고 밤에 빠져나갈 수 있었으며 가능했습니다. 도망칠까? 하지만 양심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도망치면 진실을 밝힐 수 없어. 그리고 솥은 대감이 가져갈 거야.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도망칠 기회와
양심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슴은 결정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어. 진실을 택하겠어. 비록 죽더라도 머슴은 간수를 불렀습니다. 저를 정승대감께 데려가 주십시오. 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간수는 머슴을 정승에게 데려갔습니다. 정승대감, 왜 그러느냐?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머슴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 솥은 제 것이 맞습니다. 대감께서 빼앗으셨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 예, 제가 그 솥의 진짜 주인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정승은 흥미로워했습니다. 어떻게? 솥 앞에 저와 대감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솥이 누구를 선택하는지 보십시오. 솥이 선택한다고? 예, 그 솥은 신기한 솥입니다. 진짜 주인을 압니다. 정승은 생각했습니다. 재미있겠군. 좋다. 정승은 대감을 불렀습니다. 대감, 예, 정승 대감, 시험을 할 것이다. 시험이요. 너와 머슴 중 누가 진짜 주인인지 가릴 것이다. 대감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왜? 떳떳하면 할 수 있지.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승의 마당에 솥을 놓았고 많은 사람이 모였으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머슴은 각오했습니다. 다시는 자유를 못 볼 각오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택했고 양심을 지켰으며 떳떳했습니다. 정승이 말했습니다. 먼저 대감이 해보거라. 예, 정승 대감. 대감은 솥 앞에 섰습니다. 쌀을 넣었고 물을 붓고 불을 피웠습니다.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밥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줌의 쌀은 그대로 한 줌의 밥이 되었을 뿐입니다. 왜 이래? 대감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늘어났는데 다시 해봐. 대감은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왜 안 되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거짓말한 거 아냐? 그런가 봐. 정승이 말했습니다. 이제 머슴이 해보거라. 예, 정승 대감. 머슴은 솥 앞에 섰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섰습니다. 쌀을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피웠습니다.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솥이 울렸습니다. 낮고 깊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소리,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많이 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이 넘쳐났습니다. 솥 가득 밖으로까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기적이야. 정말 신기한 솥이야. 정승도 놀랐습니다. 대단하구나. 진짜 주인이 맞구나. 대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대감의 코가 땅에 닿든 납작해졌습니다. 자랑스럽던 모습은 사라졌고 수치스러웠으며 무너졌습니다. 정승 대감. 저는 닥쳐라. 정승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탐욕스러운 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내가 백성의 복을 빼앗으려 했다. 용서할 수 없다. 정승은 판결했습니다. 대감 이만석을 파면한다. 재산도 몰수한다. 안 됩니다. 끌고 가. 대감은 끌려갔습니다. 비참하게 초라하게 끌려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승부였습니다. 머슴은 말하지 않았고 솥이 증명했으며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권세의 대감이 무너졌습니다. 정승은 머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저는 그냥 머슴입니다. 아니다. 평범한 머슴이 아니다. 이 솥을 다룰 수 있는 자는 특별하다.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정승의 허락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정승 대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이 아이의 스승입니다. 노파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머슴의 혈통, 풍수 집안의 후손, 소체 전설, 모든 것을 말이지요. 이 아이는 풍수 혈통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풍수라고? 예, 수십 년 전 그의 조상이 이 솥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그래서 이 아이는 그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비록 노비로 태어났지만 혈통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정승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진짜 주인이 맞구나. 그렇습니다. 노파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들, 소체 울림, 할멈의 과거,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깨닫기를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다렸습니다. 머슴은 울었습니다. 할멈,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잘해냈다. 노파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떠날 시간이다. 어디 가십니까? 걱정 마라.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노파는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천천히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할멈, 머슴은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정승은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해라. 제가 할 일이요? 그래, 그 솥으로 백성을 살려라. 그것이 내 운명이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머슴의 정체, 소체 비밀, 노파의 과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대감 이만석은 파면되었습니다. 재산도 몰수되었고 유배를 갔으며 권세를 잃었습니다. 이게 탐욕의 대가다. 사람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머슴은 양인 신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고 자유로웠으며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축하한다.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하지만 머슴은 겸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백성일 뿐입니다. 정승은 땅도 주었고 집도 주었으며 재산도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살아가거라. 감사합니다. 정승 대감. 하지만 머슴은 재산을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받은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나눠야 합니다. 정승은 감탄했습니다. 훌륭하구나. 솥은 관청 곳간으로 옮겨졌습니다. 흉년이 들 때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솥으로 백성을 살리겠소. 감사합니다. 정승 대감. 아니다. 내 덕분이다. 머슴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저 분, 대단하신 분이야. 노비였는데, 이제는 존경스러워. 사람들은 머슴을 존경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나눔이, 권세가 아니라 진실이 가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머슴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소박했으며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렸어. 복솥을 가져온 분이지. 고마운 분이야. 어느 날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곡식이 모자랐고 백성들이 굶주렸으며 위기였습니다. 정승은 그 솥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 솥을 사용할 때다.
솥에 밥을 지었습니다. 적은 쌀로 많은 밥을 지었고 백성들에게 나눠줬으며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살았다. 밥이다. 밥. 감사합니다.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솥이 우리를 살렸어. 신기한 솥이야. 복솥이야. 솥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솥을 가져온 사람은 누구예요? 글쎄, 모르겠는데 이름도 모르네. 머슴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을, 칭송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조용히 살았고 평범하게 살았으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머슴은 옛날 대감집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었고 황량했으며 쓸쓸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일이 있었지. 솥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솥이었습니다. 복솥은 아니었지만 오래된 솥이었습니다. 이 솥도 많은 밥을 지었겠지. 머슴은 솥을 만졌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솥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가장 귀한 것은 눈에 보이는 값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야. 머슴은 깨달았습니다. 처음 7냥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 직관이 옳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 머슴는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으며 평화로웠습니다. 빈 부엌에 여전히 따뜻한 솥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솥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솥은 계속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바보 머슴이 7냥으로 진짜 귀한 것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말이지요. 바보라 불린 자의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배불러졌습니다. 솥 덕분에, 그의 선택 덕분에 백성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값이 아니라 쓰임이다. 가장 위대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행동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권세가 아니라 마음이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진짜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7냥으로 비단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솥을 샀습니다. 어리석어 보였지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값을 볼 것인가, 가치를 볼 것인가, 겉을 볼 것인가, 속을 볼 것인가. 머슴처럼 사십시오. 욕심 없이 순수하게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바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압니다.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말이지요. 솥은 남고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